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판 싸우자고 하면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총을 쏘는 전쟁은 아니고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WTO에 제소하거나 또 한미 FTA 위반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내겠다. 그리고 진행 중인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그런 점들을 따지면서 미국과 싸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수입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 보호무역주의다. 그래서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이 현재 교역을 하고 있는 주요 교역 상대국 그 나라들 모두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장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비서실에 있는 수석, 그가 2018년 2월 20일 브리핑을 했습니다. 우리의 국익 확보라는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그 잣대는 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 통상 규범이 될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내용은 하루 전인 2월 19일 대통령 비서실 회의에서 대통령 스스로 보궐 대통령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미국이 한국 GM 군산 공장을 폐쇄하는 결정을 했고 또 철강, 세탁기 등의 수입 규제를 하고 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결연히 대응하겠다. 그런데 이 결연히라는 말이 일부 그들의 편에서는 매우 세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곳곳에서 이것을 인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결연히라는 것은 상대를 죽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죽을 각오로 덤벼들 때,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이렇게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칼을 뽑아들고 앞장을 서자 싸움을 좋아하는 반미주의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미주의자들을 소두목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졸개가 있어야 하겠죠. 그 졸개는 시위 전문 노동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 소개할 언론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바야흐로 그 유명한 춘투, 그 춘투가 시작되는 그런 때가 됐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되고 보니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 원했든 혹은 원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반미주의자의 두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싸우자 하는 격정에 찬 목소리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죠. 2018년 2월 21일 민변통상위원장, 이름이 참 투쟁적이죠. 그런데 이 사람 변호사입니다. 민변에 언제부터 이런 것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무역 분쟁을 일으켰다.
이것은 기존 국제 통상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민변통상위원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두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그는 이번 그 철강 문제에 있어서 4월 11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세 가지 권고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기 전에 미리 보복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리 보복하는 것은 보복이 될 수 없겠죠. 선제 공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을 하되 그 권고안이 3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로서는 가장 치명적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맞기로 정하고 그것이 바로 권고안 제2안입니다. 12개 나라에 53% 관세 부과를 하기로 하는 혹은 이제 그 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제2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것으로 미리 정해두고 거기에 맞춰서 미국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안겨줄 그런 보복 행동을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상한 변호사죠. 상대방이 아직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어떤 행위, 그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행위를 할 것이다 하고 정해놓고 미리 하는데 그 명칭을 보복이라고 썼습니다. 이런 사람이 법정에서 변론을 해주게 되면 그 의뢰인은 상당히 조마조마하겠죠. 변호인은 실력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GM 한국시장 철수 시나리오도 준비해보고 있다. 이 준비해보고 있다는 표현이 참 생소하죠. 만일 통상자원부 장관 측에서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은 GM을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철수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만일 부득이하게 철수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대비하고 있다. 그러면 준비하고 있다고 써서는 안 되겠죠. 이 준비와 대비는 그 의미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지금같이 GM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가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에게 GM 철수를 하라 이렇게 정부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인지 좀 이해하기 어렵죠. 한겨레 신문 2018년 2월 21일자 보도인데 그 신문에서는 우리 통상당국이 더 공세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공세적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적의 반대이지요. 그렇다면 이 준비라는 말을 제대로 쓴 것인가? 그러면 GM이 전면 철수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원하는 것인가? 국민으로서는 그들의 그 내막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같은 2월 21일 서울경제신문을 보면 한국 정부가 도대체 어디까지 정신 못 차리고 날뛰겠다는 것인지 매우 걱정스러운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쇠고기 등 농산물의 보복 관세 땐은 이런 것을 줄여서 땐 이렇게 하면서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흔들 수 있어. 이런 제목입니다.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세탁기 분쟁과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맞대응해 내놓은 보복 관세를 통해 미국의 아킬레스건 격인 쇠고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정부는 미국이 철강 공급 과잉의 주범으로 꼽은 중국 등 12개 국가와의 공조도 검토하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협력할 수 있는 국가와 상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국제 공조는 특정 12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이렇게 12개국만이 아니라 더 많은, 그래서 거의 세계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서 미국과 싸우겠다, 이런 내용이고, 거기에서는 이런 설명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쇠고기 등 농산물을 건드리면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판도를 뒤흔들 수도 있다. 제목에서도 그랬고 내용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 그런 분석이 정부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 다음에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이 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 위험한 뉴스, 결국 이것은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보복을 하겠다 하는 뜻으로 풀이가 되지요. 이런 계획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미국이 북폭할 것이다 하는 그것보다 미국이 서울을 폭격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을 겁니다. 남의 나라 선거에 개입을 한다. 남의 나라 정치에 개입을 한다. 지금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선 것이지요. 한겨레 신문 같은 2월 21일 한국의 대미 수출 산업 노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싸워야 한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이 일하는 사업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싸워야 한다, 그렇게 했고, 또 송재빈 철강협회 부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20여 종에 이르는 한국산 철강 제품에 고율 반덤핑 관세를 물리고 우리 정부의 철강 보조금을 문제 삼아 상계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철강협회 부회장이 지금 일자리를 위협한다. 다시 말해서 또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부추기면서 싸우라고 한 말인 것이지요. 2월 20일 하루 전인데 이날 전국 금속노조 한국 GM지부 거기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GM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하루아침에 공장을 폐쇄하고 적자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그래서 역시 싸우겠다는 말입니다. 2월 21일자 이 한겨레 신문의 기사, 이 하나의 기사에서 아주 적게 잡아도 무려 7번 이상이나 노동자들이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싣고 그렇게 노동자의 투쟁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는 노동자들이 나서는, 그래서 아주 폭력적인 파괴적인 시위 행태를 우리가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년 전 광풍처럼 우리 경제를 파괴하고, 그리고 서울의 평온을 파괴했던 그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도 또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경우 서울은 시위대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풍경이 넝마 조각처럼 너덜너덜해지겠죠. 그런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 촛불 청와대, 촛불 정부, 그리고 미국을 증오하는, 싫어하는 반미주의자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현에 의하면 GM 군산이라든지 또 철강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이 트럼프가 우리를 미워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미국이 관세 폭탄을 던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미워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문재인이 좌파여서, 또 문재인이 친 김정은이나 친 시진핑이나 반 트럼프여서 그러면 미워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그냥 트럼프가 원래 나쁜 인간이어서, 다시 말해서 김정은 씨의 표현으로는 제국주의자여서,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 반미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미워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문재인 보궐 대통령, 촛불 청와대 정부, 반미주의자들도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싫어하면서 싫어하는 자의 사랑을 받기를 그렇게 원한다면 그것은 병든 것이지요. 그러니 싫어한다면 상대방도 싫어하고 자기들도 싫어하면 잘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싫어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나쁜 GM, 그러니까 GM 군산 이외에도 GM 모두 철수하라. 또 미국의 철강 수출을 금지하라. 한미 FTA 재협상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폐기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과 헤어지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도 깨고 확실히 남남이 되는 것이죠. 싫어하는 자와 이렇게 헤어지면 기분이라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반미주의자들은 유난히 미국에 기어듭니다. 미국에 대해서 중립적인 우리들보다 그들은 더 미국의 발밑에 기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 그야 뭐 돈 때문이죠. 반미주의자들은 유난히 돈도 좋아하고 미국산 햄버거도 좋아하고 나이키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도 돈을 참 좋아하죠. 이러한 것이 그들의 운명적 비극입니다. 이번 철강 문제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주범입니다.
이것을 국민들 가운데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미주의자들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2017년 6월경에는 이미 한국의 철강 제품이 덤핑으로 무더기 제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덤핑은 불공정 무역 행위이지요. 그래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합니다. 징벌적인 관세 부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반덤핑 관세 부과를 관세 폭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범죄자스러운 그런 용어 사용인데 덤핑 행위를 예사로 하는 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공정한 무역을 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두고 관세 폭탄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특히 언론과 또 정부 기관이 각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범죄자의 세계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017년 6월 이렇게 불공정 무역 행위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이렇게 불공정 무역 행위는 처음부터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왕 그렇게 되었다고 할 때, 그리고 또 우리의 무역 행태가 자칫하면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한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한 겁니다. 마침 2017년 6월에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할 때는 경제 사절단을 동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경제 사절단이 잘했더라면 아마도 상황은 훨씬 좋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과 촛불 정부, 촛불 청와대는 이 경제 사절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그들의 미숙함, 무지함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어떤 기업이 같이 갈 것인지 하는 것을 1단계로 예비 후보를 추천하고 이 상공회의소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추천받은 기업들을 가지고 청와대가 결격자를 걸러냈다고 합니다. 결격자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청와대에만 알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 후보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사절단을 구성하는데 그때 권오준 한국철강협회 회장이 제외되었습니다. 상공회의소 측에서는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꼭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걸러냈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을 보도한 뉴스는 연합뉴스, 기자협회 뉴스, 아시아타임즈, 한겨레 신문 등 무수히 많습니다. 아시아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는 이 경제사절단을 구성하면서
가급적이면 무역마찰과는 무관한 분야의 사람으로 그 사절단을 구성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추측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경제사절단은 가서 돈도 벌어오고 앞으로 그 거래관계도 확보하고 이러한 무역 제재도 좀 완화할 수 있는 길을 살피고 와야 하는 그런 사절단인데 무역마찰과 무관한, 다시 말해서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새로 어떤 관계를 개설해야 할 사람들만 가기로 했다. 그렇게 풀이가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왜 그런 것을 원했을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랬을까? 도대체 집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도전정신도 없고 문제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고 있고 그랬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무식하고 무능한 자들이 일을 그르치는 전형적인 행태를 우리가 다시 보는 것이죠. 이러한 경제사절단을 잘못 구성한 이런 것을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깨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도저히 다시 바로잡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바로 문재인이 통상 참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철강업계는 이미 제재를 받고 있고 앞날이 뻔히 이제 어둡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철강업계는 가서 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이죠. 물론 문재인 보궐 대통령과 청와대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도 없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왜 그런가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람은 자기의 직업이라든지 소질, 능력 같은 것들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문재인 씨는 원래 변호사였죠. 그 변호사가 주로 다루는 문서는 계약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인간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계약서가 있을 때 내용도 안 보고 미리 도장을 찍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안 보고 도장 찍는 것은 정말 큰일 나는 짓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보궐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무수히 먼저 도장을 찍어서 그 백지 계약서를 내미는 일을 반복해 왔죠.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시다. 청와대, 백악관, 우리나라 외교부에 모두 이 문건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17년 6월 30일에 발표한 한미 공동성명문입니다. 이 한미 공동성명문 가운데 여러 단락의 글이 있는데 단락 제목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무역 발전이라는 제목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목의 의미를 공동성명 참고자료라고 해서 역시 청와대와 외교부에서 모두 게시하고 있는 문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의 제목은 결국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 공정무역을 확대하려는 방안이다. 이러한 설명이 있는 것이죠. 그 단락에서
그 성명을 발표한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미 양측은 또한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 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 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하였다. 그러니까 철강 등의 과잉 설비를 축소하는데 특별히 두 정상이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했는가? 공동성명 참고자료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 정상이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 공동성명을 도출했다. 그래서 이 포괄적인 내용의 다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한미동맹은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약속인 것이죠. 특별한 약속인 겁니다. 거기에 철강의 과잉 설비 이런 것을 줄이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동성명을 실천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성실히 실천해야 하는가? 그 예를 유럽연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고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EU는 철강 과잉 공급 감축, 특히 시장을 왜곡시키는 보조금 및 여타 정부 지원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한 관련 협의를 해왔다. 다자무역 체제에 중국이 참여하도록 유도했고 중국이 이 과잉 공급을 감축하려는 노력을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방안도 논의를 했다. 양자 차원에서, 그러니까 중국과 EU 차원에서 중국에 대해 불공정 보조금, 수출 지원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요구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철강 과잉 공급 또 다른 것도 그런데 이 과잉 설비 이런 것들이 바로 공정무역을 해치기 때문에 EU는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성명문을 서명을 해서 같이 발표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한국의 철강 기업이 그 과잉 생산을 하고 과잉 공급을 하고 그 중국의 철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들였다고 하죠. 그렇게 하고 한 것들은 스스로 지금과 같은 무역 제재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더구나 그 제재를 스스로 불러온 것이죠. 곧이어서 2017년 7월 7일에서 8일 사이에 G20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선언문을 채택을 했는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도 거기에 합류했었죠. 거기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산업 부문의 과잉 공급이 각국에 있어서 국내 생산에 피해를 주고 무역에 피해를 주고 근로자에게 피해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왜곡하는 정부 보조금을 철폐하고 기타 정부 지원금을 철폐하자 철강의 과잉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을 공약한다. 이런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 철강의 과잉 공급을 이유로 그것이 하나 그 바탕에 있어서 이번에 미국과 그 철강
그 무역에 문제가 생겼다, 제재를 받게 됐다 하는 데 있어서 과잉 공급이 뭐가 나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2017년 12월에 나온 세계 철강 교역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17년 9월까지, 그러니까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세계 200여 개국에 수출을 하는, 철강을 수출하는 나라로서 철강 수출이 5%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만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 철강 수출에 있어서 그 공정무역 그 규정을 어겨서 제재를 당했습니다. 이것을 이 보고서에서는 무역 구제 조치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재를 받았는가 하면은 반덤핑 관세 부과를 받고 상계 관세 부과, 안전조치, 이러한 제재를 당했는데 12개 국가에서 총 53건의 제재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습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철강 과잉 공급에 대한 책임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될 겁니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철강 수입 규제 대상 12개국을 선별할 때 과잉 생산 증가율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미국 상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과잉 생산 증가율이 높아서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직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두 사람이 서명을 해서 이런 거 막자고 했었고, 또 G20에 가서 또 했었고, 그랬던 것을 위반한 것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 한국 정부라든지 또 노조 또 뭐 한겨레 신문에서 소개한 그런 미국과 싸우자 했을 때 그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번에 같이 제재를 받게 되는 그 고율의 관세를 받게 되는 12개 나라하고 같이 싸우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12개국은 이렇습니다. 브라질, 한국, 러시아, 터키, 인도, 베트남, 중국, 태국, 남아공, 이집트,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그런데 이 12개 국가 중에 한국이 철강 수출을 하면서 공정무역에 위반했다 해서 한국을 제재한 국가가 브라질, 인도,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5개 국가는 한국이 그 공정무역을 위반했다 하는 것을 인정해서 이미 제재를 가한 국가이죠. 나머지가 7개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개 중에서 또 한 5개국 정도는 우리가 지금 철강을 팔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일치단결해서 우리처럼 오직 미국 탓이야 하면서 뭉쳐서 싸울 것인가? 그것은 두고 봐야 할 일이죠. 어떻든 이렇게 되면
철강업계의 노동자들 그리고 기업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보궐 대통령을 향해서 책임지라고 투쟁해야 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호무역주의자, 자유무역을 깨뜨리는 보호무역주의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G20에서 그 선진국 앞쪽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 이제 우리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자 하고 약속을 할 때 특히 철의 경우에 좁혀서 이야기를 해보면 과잉 공급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것이야말로 자유무역을 깨는 것이다 하는데 세계가 지금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좀 다르죠. 과잉 공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유무역을 깨뜨리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과 한국이 현재 철 과잉 생산국입니다. 과잉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약속을 깼다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을 제재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유무역을 깨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유무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미국과 한국의 대결을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전 세계의 정의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하고 똑같이 철강 과잉 공급을 하고 있는 중국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중국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무역 행태를 혁신해서 바꿔가야 합니다. 세계가 정의로 세워놓은 것, 우리도 선진국의 대열에 사실은 끼어서 가서 같이 그것을 지키자고 선언한 거기에 맞춰서 선진화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계로부터 더욱 제재를 당하게 될 겁니다. 상계관세 제재를 받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각종 명목으로 사실상 지원을 해주는 돈으로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상대국하고는 당연히 불공정한 그런 거래가 되겠죠. 경쟁 상대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는 기업의 자유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공정이라는 말을 내세운 다음에 실제로는 정부가 기업 경영을 일일이 간섭을 하고 말을 잘 들으면 떡을 한 개 주고 그것이 지원금이죠. 어떨 때는 기업 경영을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전부 정부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짜는 아닙니다. 그 결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정부의 스크리닝을 받아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기업 활동을 하는 그 기업들은 그 세계 교역 시장에 나가서 이 상계관세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나 세계가 자유무역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점점 더 과거로 가서 정부가 기업 경영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세계로부터 무수히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고 억지로
계획 경제를 운영을 하다 보면 결국은 돈을 벌지 못하게 될 것이다. 기업 활동이 이제 위축이 될 것이고 계속 이러한 제재를 받을 것이다 하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 우리에게 제재를 하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고 우리는 자유무역주의다 하고 이야기한 것이 그 개념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인식하기 바랍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